네, 전국에 계신 경찰대 편입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편사 편입논술학원에서 경찰대 편입 언어 논리를 대표 강의하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정말 귀한 손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바로 2025학년도 올해죠. 경찰대 편입 최종 합격생을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경찰대학 일반대학생 편입학 전형으로 최종 합격한 학생입니다. 저는 공대 인서울 4년제를 다녔고 공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학점은 3점대였습니다. 학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 학점은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100분위 성적으로 80점만 넘으면 되죠.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100분위 성적이라는 거는 성적 증명서에 게시된 100분위 성적으로 80점만 넘으면 학점은 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작년 필기시험 점수를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저는 언어 76점, 영어 65점으로 총 141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이게 매년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141점이라 그러면 정확히 어느 정도 점수인지 학생들이 모를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점수예요? 이 점수면? 컷이 125점이어가지고 네. 꽤 높은 점수로 알고 예, 있습니다. 1단계 커트라인이 125점이고 커트라인을 많이 여유 있는 점수죠. 네. 그리고 정확한 등수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상위권에 속했던 필기시험 점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공대 출신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경찰대 편입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네, 저는 원래 꿈이 경찰이었는데 음, 집안의 사정으로 잠시 공대를 갔다가 경찰대학 편입학이 이제 시행된다는 얘기를 듣고 네,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다시 경찰의 꿈을 품고 네,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예, 저도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놀라웠던 게 실제로 확고하게 이 경찰 간부의 꿈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경찰대 편입 수험생들은 진정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최종 합격하기까지 총 수험 기간이 2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2기 때도 공부했던 거고 3기 때도 공부했던 거잖아요. 네, 혹시 2기 때랑 3기 때랑 어떤 공부 방법에 차이가 있었나요? 네, 저는 우선 초시 때는 음, 초시 때와 다른 점이 영어 학원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본에 충실한 영어 공부를 했었고, 초시 때랑 제시 때랑 영어 학원을 바꿨다. 네, 맞습니다. 언어는 둘 다 재수업 들었죠. 네, 맞아요. 언어 공부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언어는 제가 독해 피지컬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초시 때는 다양한 문제풀이에 집중을 했었는데 음, 제시 때는 제가 강화약화 문제에 오히려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면서 판단 기준을 좀 세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 혹시 언어 공부 시기의 차이도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재수 때는 좀 더 빨리 시작했습니다. 5월 달부터 바로 시작을 했죠. 네, 맞아요. 초시 때는 조금 늦게 시작했고 네, 초시 때는 늦게 시작했습니다. 절대적인 공부 시간으로 보면 초시 때랑 제시 때 중에서 어느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시 때 좀 더 심도 있고 음, 집중력 있는 공부를 해서 제시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제시 끝에 굉장히 높은 필기 점수로 최종 합격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네요. 네. 네, 그럼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구체적인 언어 논리 공부법을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언어 논리에는 크게 세 가지의 범주가 있다. 첫 번째가 단순 독해, 두 번째가 논리 퀴즈, 세 번째 되게 중요한 게 강화약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단순 독해, 말 그대로 한 1번부터 6번까지 긴 제시문을 읽고 내용 일치 문제 푸는 거 어떻게 공부했어요? 네, 그 단순 독해 문제는 음, 현수쌤 강의 들으면서 준비했었고 특히 현수쌤의 리트 언어이의 특강 시간에 음. 해주셨던 그런 공부 방법과 그리고 그 시간에 찝어주신 지문들 음. 그걸로만 딱 공부를 했습니다. 독해력을 올리기에는 니트 언어 이해로 공부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된다. 네, 그러면은 논리 퀴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퀴즈 문제 어떻게 공부했어요?
논리 퀴즈는 사실 시험장에서 풀기도 만만치 않게 그쵸.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공부를 꽤 많이 했었는데 네. 그것도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준비했고 따로 네,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접하면서 시간을 좀 빠르게 쓰는 걸 공부했습니다. 제가 퀴즈 문제는 진짜 기출 문제에 있던 퀴즈 문제는 다 연습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시험장에서 몇 문제나 풀었어요? 시험장에서 저는 2문제 풀었어요. 2문제 풀고 나머지 두 3개. 문- 나머지는 찍고. 네. 그래도 잘했네요.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2개 풀면 성공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는 무조건 찍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과감하게. 예. 퀴즈 문제를 공부하는 수험생들한테 조언하실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실 텐데 퀴즈 문제는 저는 시험장에서 마지막에 푸는 거 그렇죠. 네, 그걸 추천드리고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또 풀 문제 안 풀 문제도 알려주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자기가 풀면서 꼭 이제 무조건 버린다고 안 풀지 말고 네, 풀면서 자기가 잘하는 문제는 풀고 시험장에서 이건 못 풀겠다 하면 과감히 빠르게 찍고 넘어가는 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풀 문제랑 버려야 될 문제를 과감하게 구분하는 결단력. 네. 그 다음이 이제 강화약화 문제인데 이건 사실 이론적인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강화약화 부분을 공부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강화약화는 정말 말 그대로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판단 그렇죠. 기준이 제일 중요해서 다른 사설 모의고사나 퀄리티가 조금 낮을 수 있는 문제를 풀면 아무래도 그 판단 기준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데 쌤의 그 카카오톡 질문으로 매번 이런 문제를 보내고 제가 이런 부분이 헷갈린다 하면 과감하게 이런 문제는 버려도 된다, 이런 문제는 꼭 갖고 가야 된다라고 알려주셔서 맞아요. 네, 좀 더 판단 기준이 안 흔들리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강화약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같은 교수님들, 같은 출제진들이 모든 문제를 다 만들기 때문에 일관된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시중에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은 그 기준에 안 맞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오히려 푸는 게 실력에 독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과감하게 이 문제는 판단 기준이 기출 겨냥이랑 다르니까 버려야 된다. 근데 이런 걸 사실은 혼자 공부하면서 알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되게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래서 강화약화 문제는 잘 풀렸었나요? 네, 저 강화약화 문제는 네.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았어요. 네. 와, 훌륭합니다. 짱.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내용들 말고 언어 논리에서 제 수업에서 도움이 되었던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계속 받아주시는 것도 좋았고 네. 아무래도 저는 모의고사가 가장 모의고사. 큰 네, 도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 어떤 점에서 도움됐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가 네. 제가 여러 모의고사를 굉장히 재수 동안 많이 풀어봤는데 네. 경찰대학 언어논리 시험과 가장 유사하고 네. 쌤이 그만큼 신경 써서 문제 내주시는 것 같아서 네. 오류도 거의 없었고 네. 오탈자도 없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판단 기준이 흔들리는 게 제가 가장 신경 쓰였었는데 언어 네. 논리에서 네. 선생님이 수업 하시다가도 약간 이상한 문제가 있으면 네. 이 문제 전원 정답 처리하면서 네. 네, 이런 문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시면서 네, 그렇게 해주셨던 것이 네, 저는 그런 게 모의고사의 장점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의고사를 진짜 작년에 밤을 새워서 만들었는데 보통 최소 3번에서 5번 검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검수를 해도 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뭔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원 정답 처리했던 게 한 2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더 철저하게 좀 검수를 해서 모의고사 퀄리티도 더 높이려고 해요. 근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모의고사 만들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너무 쉽거나 어렵진 않았어요? 네, 난이도도 네. 아무래도 1기 때보다는 조금 쉬웠고 네. 네, 2기 때랑 비슷하게 하고 더 어려울 때도 있었고 해서 맞아요. 제가 엄청 어려웠던 1기 시험과 그래도 좀 풀만했던 2기 시험의 사이 정도를 유지하려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 3기 시험이 딱 그 정도 난이도였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수업에서는 모의고사를 더 업그레이드 해보려고 해요. 물론 저는 죽어나겠지만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래도 모의고사가 도움됐다니 너무 고맙네요. 행복합니다.